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올림픽은 원래 전 세계가 즐기는 축제죠. 그러나 오늘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말입니다. 축제 대신에 걱정이란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시작조 전에요. 온갖 잡음이 있었죠. 그리고요. 코로나 탓에 하다 말고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에게만큼은 응원을 열심히 보내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염수경, 추기경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서희무 첫 언론 인터뷰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는 희생과 봉사다. 권력 쟁취 몰입 말라. 지금 대선 경쟁 한창이죠.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좀 혀를 차게 되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겨냥한 듯합니다. 대선 시즌 앞두고 쓴소리를 했다. 그리고요. 코로나가 일깨워준 동행,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소개해드리죠. 특수임무단 문무대왕암 귀국작전. 지난 21일 출항 직전의 문무대왕암 그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장병들이 좀 코로나 확진, 집단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승선한 특수임무단 장병들이 배를 점검하고 있고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청해부대 승조원 당시 상황 첫 증언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답답한 얘기들입니다. 피갈의 장병, 살려달라 비명, 문무대왕암은 지옥 같았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감염자 구분이 안 돼 격리가 의미가 없었다. 아파도 전우에게 미안해 계속 일을 했다. 귀국 전 확진자도 동원해 배 소독을 했다. 뭔가 일은 벌어졌습니다만 뭔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올림픽 막 오른다. 도쿄올림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개막입니다. 관중석은 텅 비어 있고요. 호응이나 악수도 안 됩니다. 제한되고요. 코로나 아까 땐 중도 취소 우려도 있다. 한국은 29개 종목에서 3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우리 선수들의 모습, 얼굴 사진이 이렇게 또 실려 있습니다. 응원을 좀 보내야겠죠.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세부 내용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복지냐 퍼주기냐 쩐의 전쟁이다. 대선 앞두고 아마 치열한 논쟁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도 이 얘기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해볼 예정입니다. 대선판 현금성 지원 정책 논쟁이 재점화됐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어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200만 원, 청년이 아닌 분들은 100만 원. 뭐 이게 차근차근 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임기 내 실현하겠다. 그러자 당내에서도 나오죠. 가짜 푼돈 위한 증세 말한데 전문가들은 경제 위축, 양극화 완화 의견이 좀 맞서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뉴스의 의미 그리고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주실 두 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날 주요 이슈들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에 100만 원 기본소득 핵심 내용을 좀 단어로 꼽았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200만 원 약간 좀 차등을 두고 있죠. 두 번째 키워드는 거꾸로 가는 시간. 이게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영화 제목 아니고요. 민주당의 대선 경쟁, 과거의 행적에 대한
서로 간의 비방과 공격.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간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닮았다. 누가 안철수를 닮았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비겁한 아베 일본 전 총리. 오늘 도쿄올림픽 개막식인데요. 그동안 도쿄올림픽 아베 전 총리가 엄청나게 공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본인은 개막식에 안 간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지금 발칵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한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이재명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기본소득 그리고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연 100만 원. 물론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첫 해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액수를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 내의 목표가 청년 200, 청년이 아니신 분들은 100 이겁니다. 그러자 퍼주기 공약 재점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본소득 혹시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상으로 추격하니까 이걸 의식해서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살짝 곁들이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2023년에 전 국민 25만 원에서 시작해서 매년 25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5년이죠. 5년 내에 마지막 해에는 10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죠. 단계적 상향입니다. 대략 따져보면 50조는 훌쩍 넘어가요. 1년에. 그런데 그러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탄소세, 국토보유세 신설 등 재원 방안 마련 제시했지만 전문가들 글쎄요 이런 반응. 그리고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정세균 나라 망하는 정책. 뭔가 좀 격화되고 있죠.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지사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다음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시행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1인 생계지원비 수준인 월 50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원의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이 월 50만 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 내용 좀 약간 평가를 담은 기사도 오늘 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해드리죠. 다음입니다. 전 국민 월 8만 원 주려고 52조를 쓴다. 그러니까 매년 한 50조 넘게 들어가요. 근데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100만 원이니까 매달 대략 8만 원 조금 더 되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야 의원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님, 어제 발표 내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너무 예.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수다. 네, 예. 이렇게 돈을 퍼주기를 하면서 예. 공약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예. 다른 주자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정말로 본인이 정책적인 생각이 있고 국정 예. 철학이 있다면 그리고 좀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저런 식의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국가 채무가 100조입니다. 예. 거기에서 물론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있죠. 그분들을 돕기 위해 저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는데 조금 전에도 봤지만 연간 57조를 쓴다는 거죠. 예. 그러면 4년 동안 한 200조 이상을 200조는 넘어가게 됩니다. 네, 넘게 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약들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다른 분들도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200~300만 원 내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상식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진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숫자를 생각해 보시고 예. 경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한 달에 83,000원 꼴이면은 차라리 전 국민 통신비 무료 서비스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통신비를 네. 좀 지원해 주라. 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한 달에 83,000원을 위해서 예. 국가 재정을 57조를 쓴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5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예. 그 돈이면 내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그분들에 대한 그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영희 의원님. 네. 사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어제도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 나왔고 뭐 그 정도는 좀 할 만한 거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은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는 좀 이해하고 있나요? 이 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요. 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예.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예. 우리 당 내부에서도 지금 후보 간에도 그렇고 또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이슈가 앞으로 지금 뭐 허은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야권과 대선 국면에서도 예. 굉장히 뜨거운 논쟁의 이제 화약고가 될 텐데요. 우선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가 뭐냐.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논쟁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됐고 예.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해서 삶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예. 이런 국민들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가장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민생의 과제에 대해서 자기의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예. 또 복지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각지대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예. 아예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해주는 게 어떠냐. 뭐 이제 이러한 의견을 좀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예. 또 여러 가지 뜨거운 관심 이러한 것들이 불러일으킨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지 이제 이것이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은 예. 과연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예. 어디에다 두는 게 맞느냐. 이른바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쟁이죠 지금요. 그것도 논의가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요. 예.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 무조건 보편적 복지는 아니고요. 이제 보편적 복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통적 그 복지국가론에서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거나 복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는 이제 이러한 논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아동이나 노인 또는 뭐 장애, 실업 예. 이런 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기존에 있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는 이제 우리의 직업이 없어진다. 예.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예 그냥 다 기본을 깔자. 이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월 8만 원이라고 하는 연 100만 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소액이죠. 예.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걸 제기하기에는 부족한 돈인 것도 맞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참 많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 또 우리 여러 가지 청년들이나 이런 뭐 취업을 준비하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가뭄에 약간의 단비 같은 또 그런 예.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쟁이 될 텐데 예. 기본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대해서 아까 정세균 후보님이나 또 이낙연 예. 후보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좀 뭐 실업자라든지 우리 예. 전 국민 고용보험에 예.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실업자 문제
또 질병에 대한 뭐 상병수당 또는 육아휴직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 부분에 너무 쏠리는 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다 기본을 깔자 뭐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들을 우리 당에서도 더 합리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인 의원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액수상으로 보면은 청년의 경우 200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100만 원. 그러니까 최대 줄 수 있는 게 향후 대통령 임기 안에 100만 원까지, 연 100만 원까지 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월 놔두면 8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소득입니까? 기본 용돈입니까? 라는 비판이 나온 지점이 여기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가 하나가 좀 쟁점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건 허은하 의원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의 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복지 정책 차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냐? 그래서 경제 활성화 차원. 그래서 이것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좀 있거든요. 비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경제 좀 보세요? 활성화에서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돈을 이른바 시장에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돈을 뿌린다. 이런 의미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나라에서 반론이 돈을 있어요. 뿌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졸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돈을 쓰는 것은 예.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혈세를 뿌려서 다시 경제를 되돌리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공약을 남발하면서 나에게 한 달에 8만 원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아마도 표를 생각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라는 걸 하셨겠죠. 왜냐하면 왜 나는 안 줘라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예. 기존의 사이다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줄 사람은 주고 예. 그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과감함이 이재명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소득 내용 측면을 살짝 좀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발표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기사가 좀 있어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뭐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어제 내용 발표 내용이고요. 그리고요. 기본소득 정면 돌파를 하는 거다. 정면 돌파란 의미 부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어제 내용 쭉 있는데 그동안 사실 뭐 지난해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요. 지난달 말 그리고 이달 초 정도에 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강하게 뭔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나옵니다. 분명히요. 자, 그럼요. 이달 초에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제 우려가 있고 또 재원 분담의 문제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얼마 안 됐어요. 저 얘기하신 지는. 그러니까 제1공약까지는 뭐 아니고요. 그리고 우려하신 분들이 있고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입장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방안을 발표했어요. 고영인 의원님. 네. 입장이 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아까 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예. 짚으면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소득이든 보편적 복지든 간에 이런 복지 정책이 뭐 퍼주기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무슨 경제 활성화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예. 실제 이 복지와 경제를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선순환의 과정에 있는 거고요. 예.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그 개발 독재 시대에 그런 고도 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고 예. 이 지속적인 이제 저성장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부 소비 이것도 굉장히 그 경제 성장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사회가 너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사회적 안정이 저해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질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예. 그 격차를 좀 줄여나가면 소비력이 늘어난다는 것도 예. 있고 또 사회적 안정을 통해서 실업자 부분들을 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경제를 일으키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보충 설명을 좀 네. 해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해줬고.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 예, 설명 좀 지금 이제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우리 이재명 도지사에게 기본소득은 예. 중요한 핵심 공약인 건 맞죠. 예. 누가 보더라도. 그랬는데 사실 이번 예비 경선에서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예. 경쟁 후보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좀 그래서 공격을 뭐 했어요. 우리 박영진 후보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아주 집요하게 해국을 후퇴다. 했었는데 뭐 그런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지점이 왜 그런가 이렇게 좀 곰곰이 살펴보면 제일 공약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뭐 본인의 이 중요한 예. 아젠다가 아니다라고까지는 안 한 거거든요. 예. 이제 공약으로서의 그것은 있었던 것이고 단지 이런 고민은 있었다고 봅니다. 워낙 기본소득이 이제 내부 논쟁도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전면적으로 기본소득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삶의 안정을 취할 정도의 돈을 주기에는 천문학적 그것이 들기 때문에 예. 증세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필요는 한데 이것을 가려면 굉장히 점진적이고 예.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예. 또 그것 때문에 내부의 이견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더 의견을 수렴해서 또 앞으로 본인이 후보가 된다면 예. 이제 그 내부의 단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견도 조율하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단지 예. 이제 그런데 워낙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태도가 불분명하다라고 그런 하는 지적을 이제 자꾸 받았죠. 비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도 좀 뭐 의식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긴 그거는 합니다. 의식을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약간의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없던 생각을 내놓은 게 아니라 예. 사실 뭐 기본소득은 이재명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몇 년간 가져왔던 것들을 좀 더 이제 다듬어서 했다는 예. 측면에서 너무 이것을 뭐 정무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정 정도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좀 가다듬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인 의원님께서 그냥 자세하게 그 배경까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자, 허연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언론에서는 정면 돌파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배경은 뭘까요? 우선 뭐 표를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쉬운 점이 예.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말했던 이재명표 이 소득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앞으로도 저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서 정말로 현실적인 기본소득, 사실은 보편적인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돈이 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기사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란 탄소세를 부과해야 될 것 같다. 새로운 세금 라는 지금 얘기했어요. 새로운 세금,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 돈 번 것에서 사실 세금 조금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집 사고 싶고요. 예. 집 샀는데 세금이 더 나가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한 국민의 마음까지도 읽어주시면서 조금 더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어라. 그리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예. 것을 혈세로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금과 관련해서는 예, 제가 짧게 30초만 드릴게요. 짧게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복지 공약들은 굉장히 많이 내왔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이제는 증세 문제를 예.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아. 근데 그동안 증세 얘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정부의 신뢰가 없었어요. 옛날에 뭐 차떼기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과연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느냐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예. 중요한 건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보편적 알겠습니다. 복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허원아님 저 네, 반론 그 보편적 드릴게요. 복지고 그다음에 예. 이 증세가 결국은 우리에게 삶의 예.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복지 수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면 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세 물론 불필요한 세금을 걷어들이면 안 예. 되지만 증세 자체를 부정하면 우리가 정치인 전체가 국민들을 속이는 거가 될 알겠습니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증세 얘기를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허원 의원님? 아니 말씀 다 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TPO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그죠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경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국가채무 100조예요.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세금을 걷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KBS에서는요. TV를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유세를 내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는 숨 쉬는 것에 대한 산소에 대한 세금도 걷게 생겼다라는 이거 주제가 얘기입니다. 이거 기본소득 얘기하는데 이거 증세 그래서- 문제로 강하게 갔어요 지금. 예. 이거는 저도 더 할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나를 잡아서 일단 하는 그 정도 토론거리예요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예. 국민의 마음, 현실을 좀 인식해 알겠습니다.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기본소득 지금 세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증세 문제하고 같이 논쟁이 갈 겁니다 지금요. 국토보유세, 탄소세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지금요. 뜨거운 쟁점이 다시 시작된 듯합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주제 좀 속도 내보겠습니다.